이렇게 잡히고요. 자, 여러분, 우리 2학년 내신을 대비하는 독서 수업이고요. 수능의 기초부터 좀 출제될 만한 지문까지 볼 건데, 이반 지금 현장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수준에 맞춰서 조금 쉽게 진행하려고 노력할 건데, 쉽다고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쉽다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었던 모의고사 수준인데, 고2 내신이 그 정도를 다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한 지문들, 좀 힘있는 지문들을 같이 이제 보실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해서 수능의 필수 배경 지식은 전부 다 평가원 지문들이고요. 그 평가원 지문들을 가지고 배경지식을 엮어올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 1주, 2주 정도 좀 제 인생에 중요한 일들, 만남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천재를 한 명 만났어요. 제가 이 업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딱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스쳐가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 내가 예를 들면 야구 선수인데 막 되게 잘했던 야구 선수고 경험이 많으면 딱 보면 쟤는 야구 잘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 근데 그 애는 와 진짜 완전 역대급 재능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냥 혼자 문제 풀어도 한 1등급 나오더라고요, 수능이. 근데 그게 이제 역대급 재능이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보면서 얘는 진짜 천재고 물건이다, 얘는 진짜 사고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공부를 쭉 해가지고 와서 뭔가 좀 틀려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풀고 저랑 얘기를 하려고 해서 풀려봤어요. 그리고 내 질문을 했어. 이게 인생이 약간 운명 같은 게 있나 봐. 내가 걔한테 평소 안 하던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문을 읽고 풀었죠? 또 어떤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읽고 선제 판단을 했죠? 읽을 때 무슨 생각하죠? 무슨 생각해요? 뭐가 중요할까?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야, 얘네 여자애들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하냐? 별로 안 좋아하냐?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고 풀어요? 뭐라고?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푼다? 무슨 생각하면서 풀어요? 뭐라고? 별 생각 없고 쭉 읽고 선제해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한다? 무슨 생각으로 풀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읽었어요? 어렵다. 되게 신기했어요. 걔는 중2야. 걔가 중2인데 무슨 생각으로 읽었니? 재미있는 걸 읽었대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야, 이게 재미가 있다고부터 이제 신기했어. 재밌는 게 뭔데 설명해 보라니까 얘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이제 비평이 있고 박시전하고 시전과 전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거야. 여기 보면 여성이 최대 전쟁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데 박시전 보면 박씨가 다 혼내고 다니잖아요. 그게 재밌대. 얘 봐라.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야. 근데 시장과 전장보다는 박신이 더 재밌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니? 현대소설보다 고전소설이 더 재밌다는 거야. 중2가. 야, 뭐가 재밌는데? 물어보니까, 고전소설은 막 박씨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현대소설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재미가 없었대. 와, 나 그 말 듣고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너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 밑줄 한번 쳐볼래 했더니 밑줄을 쫙 치는 거야. 그리고 물어봤어요. 얘가 모의고사를 한 5개 정도 풀어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가 그럼 모의고사를 풀면서 너가 재밌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체크해볼래? 뭐를 체크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나 예상했거든. 얘 이름에서 바로 뭐가 나왔어?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관심이 뭐가 있니? 남고 새끼들이 여자 말고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자 생각밖에 없어. 자, 이제 네 생각 말고 걔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걔는 천재가 맞고 걔는 대학 가면 모든 교수님들이 교수시키려고 환장하실 거야. 무슨 과를 가든. 1페이지가 제일 흥미로웠대요. 여러분 수능 1페이지 풀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죠? 수능 1페이지는 다 독서 이론이에요. 중2짜리가 이론이 재밌다고 하는 거야. 야, 벌써 이게 약간 남달라. 내가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느낌 따라서 물어봤어요. 부모님 뭐 하시니? 예상이 거의 맞았죠.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세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근데 나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나 서울대 우리 누나 의사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엄마 그냥 주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세대랑은 니네 세대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뭐 우리 조카 보는데 여긴 또 공부를 아예 안 시켜. 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좀 한글 뗐나? 아직 곱셈도 못해 얘는. 뭐 칠세고시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야, DNA 어디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얘가 약간 연기 같지 않니? 중2짜리가 국어가 재밌고 1페이지가 재밌다면 너무 연기 같은데 안 믿겨가지고, 야, 그럼 너는 다 재밌니? 재미없대. 다 재밌진 않대.
그럼 공부 중에 뭐가 재미없어? 수학이 재미없대요. 오, 그래, 신기해서 너 수학 갖고 와봐 그랬더니 재미없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 중2인데 미적분 원을 풀고 있는데 실력 정석을 풀고 있더라고요. 실력 정석은 저도 재미가 없거든요. 중2짜리가 실력 정석 풀고 있으니 재미가 없지. 그러면서 나는 얘는 진짜 남다른 천재다라고 느꼈는데 그 뒤로 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너 소설 읽을 때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 사람? 너무 내가 신기해졌어. 야, 하나 더 얘기해봐. 일어난 일? 저 하나 더 얘기해봐. 그러면 배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얘는 천재가 맞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어? 인사배로 배우자. 저는 문제 푸는 기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시간 안에 정확하게 중요한 정보를 딱 캐치를 하면 정답이 보이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우주 지식의 총량을 무한대라고 했을 때요, 우리 인류 지식이 요만큼이면 내가 대학교 졸업해서 학사를 한다는 건 이만큼 배우는 거라 그랬었죠. 석사라는 거는 특정 분야를 정해서 끝까지 가는 거라 그랬었죠. 박사님이 된다는 거는 인류 지식이 없는 진보 하나, 지식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이런 사람이 박사고 교수예요. 얘는 봐봐. 벌써 자기 나름의 세계와 표현을 해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수업하면은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그 회로를 막아버리면서 야, 이게 효율적이야. 왜요?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인류 진보를 막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반성한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저는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정답을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이 학생 때문에 제가 첫 번째는 되게 반성을 했고, 두 번째 반성한 게 뭐냐면 이 친구 얘기를 자꾸 하면 본인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실명은 모르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강사를 지금 과외는 2002년부터 했고 인터넷 강의를 2010년부터 했으니까 월축 20년 넘은 강사 경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할아버지예요. 이미 경력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정말 좀 힘들고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이 친구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쯤에 만난 친구인데 노량진에 이제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36, 7 정도 되는 친구인데 갑자기 내 수능 수업을 듣고 싶다는 거야. 일단 신기해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미래다. 잘 들어. 지금 2030 세대는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절반은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취도 없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시간만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 그런데 나는 이 친구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첫 번째는 내 유튜브를 다 봐가지고 나도 기억 못하는 내 유튜브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외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인상 깊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남아있듯이 남아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뭐 군대 정도만 갔다 왔지 직장을 제대로 구해보거나 회사 뭐 수능을 제대로 쳐보거나 대학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떤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나는 그래, 네 인생이 그렇겠구나, 알겠어요 하면서 되게 존중하면서, 여러분 각자를 제가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하면서, 그래, 그러면 수능 공부해서 뭐 하고 싶은 건데 대학 가서 저 같은 사교육 강사가 되고 싶대요. 그때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다. 니네 이 표정은 별로 감동스럽진 않지만 왜 그 표정이 감동스러웠냐면, 사실 내가 수업을 하면 보통은 지금 이 반응이에요. 별로 여러분 사실은 막 여기에 막 칼이나 있다고 생각해봐. 뭐 여자 있다고 생각해봐. 당장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 좋겠지 얼마나. 근데 벌써 씨발 남자고 못생겼고, 못생기고 잘생겼고, 일단 남자인 거부터 기분이 나쁘잖아. 별로 너 여러분 표정 보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 보여.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도 우리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니네가 난고니까 뭐 여장이나 하고 있지.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걸 좋다고 보고 있는 난고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성전환 말고는 없어. 난 사실 너무나 안타깝거든, 나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 수업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나이가 돼서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잖아. 물론 그 나이가 되기 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표정들을 쭉 보는데 되게 심드렁했던 표정이었다가 되게 밝아지는 표정들을 보면서 내가 요즘 그랬거든.
내가 요즘 무의미했고 무욕적이었고 가치가 없는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면 뭔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다 얘들아. 내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는 천재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재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우리 누군가는, 우리 평범한 누군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지금의 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AI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배우는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40년부터 수능 제도는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자,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AI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AGI라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이제 범용, 그러니까 G는 General인데 범용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이제 전문가들이 대체되기 시작을 하고요. ASI라고 슈퍼 인텔리전트가 들어오면 초고지능이 돼서 더 이상 AI가 인간한테 설명하는 걸 포기하는 지점에 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3살 먹은 아이한테 내가 수능 수업을 할 수 없잖아. 지적인 수준이 그렇다는 거. 내가 강아지한테 문학작품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초고지능,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트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처리하는 단계로 가요. 그거를 빠르게 보는 학자는 2030년으로 보고요. 늦게 보는 학자는 204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수능 제도는 없어져요. 2040년에.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가 던져지지. 첫 번째는 뭐냐? 네,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건데, 여러분 26페이지 풀어보셨다고? 자, 이제 앞으로 수업이 약간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로 바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 얘들아. 내 말 따라오면 그냥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돼요. 그래서 내신에서 안 됐는데 공부를 안 하시잖아. 그리고 나는 강요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젠 강요를 해달래요.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26페이지를 읽으셨으면 이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답을 찾으셔도 되고 자기 생각을 적으셔도 되거든요. 3분 드릴 테니까 AI를 설계하는 당신, 인류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자, 정의의 대상은 인류의 지식이야.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1번,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제시하세요. 3분 동안. 지문에서 찾아도 되고 자기 생각을 적으셔도 돼.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26페이지에 대한 답이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잖아요. 22페이지에도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2분에서 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정 모르겠으면 22페이지 참고해서 적으셔도 돼요. 5분 드립니다. 문제 적어야지, 얘들아. 문제 적으세요. 문제 적으시고 답 찾으시고.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뭔가 없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잘 들어, 얘들아. 우주의 지식이 무한대인데 우리가 없는 거를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기존 것들을 조합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 그 얘기하잖아요. 선들을 연결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조합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셨으면 돼. 쓴 거 봅시다. 앞으로 확인을 할 거거든. 생각 중이에요. 30초 드릴 테니까 올 때까지 쓰세요. 빨리 쓰세요. 쓴 거 봅시다. 주세요, 쓴 거. 자기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문 내용을 약간 요약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아래 기준도 나름대로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지문만 봐도 내용이 사실 나와 있기는 해. 특히 22페이지를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자, 얘들아. 그냥 봐도 얘가 훨씬 어려워 보이고 10년 전이지만 22페이지로 가봐요. 20년 전이죠, 얘는. 그러니까 20년 전 수능은 더 쉬웠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겠어? 매년 너희가 국어에서 공부해서 알아갈 게 많다고 보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우리는 뭘 정해야 되는 거냐? 일단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국어 영역이 뭐겠어? 기계의 지식을 다룰까? 동물이 다루는 지식을 다룰까? 외계인의 지식을 다룰까? 사실 국어 영역이라는 건 인간의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간이 먼지 정의가 돼야 되고 지식이 먼지 정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인간이 다루는 지식을 잘 처리하는 과목이 국어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 영역이라는 과목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잖아요. 비문학의 역사가 짧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게 정립되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천재적인 애들은 지금까지 뭔가 자기가 공부해온 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뽑아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반면에 자, 우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재를 베끼면 돼. 자, 그래서 하나씩 정의를 해갈 건데 자, 이제는 좀 하셔야 되거든요. 22페이지를 읽는 시간을 딱 3분을 드릴 테니까 이거 나랑 풀어봤어. 자, 여러분 해주실 일은 23페이지에다가 첫 번째 구조도를 그리셔도 좋고 이 구조도를 그리다 보면 지식에 대한 정의나 분류가 뚜렷하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정의를 못하겠으면 분류라도 해보세요. 22페이지 내용 보면서. 자, 3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해보고 고개 들어보면 여기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주어를 잡아야 되더라. 인식론이죠. 뭘 시작을 한대? 지식의 유형.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을 하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지식, 지식, 지식. 거기에서도 지식의 유형이죠. 그럼 유형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봤죠. 그래서 보니까 전자는 능력의 소유, 후자는 정보의 소유.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락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지식의 유형은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바뀐다.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얘랑 얘가 패러프레이즈야. 패러프레이즈는 영어에 쓰이는 원리로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어구를 반복하는 걸 의미해요. 지식의 유형은 얘랑 얘다. 패러프레이즈 됐죠? 자, 그럼 봐봐. 절차적 지식을 패러프레이즈 해봐. 절차적 지식은 뭘 의미하니? 능력의 소유죠. 표상적 지식은 정보의 소유죠. 그럼 봐, 얘들아. 필기 그대로 어디에다가 23페이지 여기다 여러분이 썼으면은 여기다가 제 걸 쓰시면 되고 두 개를 교정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비교 교정하시면 되겠죠. 자, 쓰신 다음에 일단락을 다시 읽어봐. 그럼 일단락 읽는 게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영역은 결국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식을 다루는 학문인데 지식은 두 종류라니까.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정보를 소유를 시켜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빨라지죠. 자, 그럼 봐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것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패러프레이즈 원로로 바꿔 쓰거나 소위 구조도라는 거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30지문, 과제 포함해서 100지문 정도를 꾸준히 매일 또는 매주 5개 이상을 꾸준히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100개 정도 누적이 되면 딱 감이 잡혀요. 별거 없어요, 정말. 그럼 100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영어 단어 5,000개 외워야 돼. 자, 이 정도는 기본이야. 자,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나머지도 정리하실 건데 2단락은 뭐냐면 절차적 지식이 표상적 지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단락은 표상적 지식이 절차적 지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4단락, 5단락 내용을 덧붙여서 이어서 그릴 건데 자, 이어서 그리시고 제프리 과정 또 한 번 그리실 거야. 자, 이제 여러분이 이어서 4단락, 5단락도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최초에 질문했던 AI 시대,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얼추 되어가고 있죠. 자,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현존 최고 또는 여태까지 있었던 최고의 인류의 지성들이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을 요약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창피하셔야 되고 지금 틀리셔야 돼요. 그래야 수능을 안 틀리고 내신 시험지 안 틀리고 여러분 성장해서 갈 거예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정답을 쓰고 계시네요. 오케이, 여기도 정답을 썼고 전체적으로 할 줄 아네. 느낌은 잡고 있고. 자, 그래서 4단락, 5단락을 보시면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왔죠. 경험적 지식이라는 게 뭐로 정의가 되니?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감각 경험들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선험적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지식의 유형은 표상적 지식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뭐로 분류가 됐어요? 첫 번째, 경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험적 지식과 두 번째는 선험적 지식이요. 자, 경험적 지식은 뭐냐면 이거 쉬워. 니네가 문학에서 배웠어, 우리. 시의 3요소 뭐죠?
C3요소 뭐죠? 운율, 심상, 함축. 거기서 심상 몇 가지 있죠? 5가지. 즉 우리 인간의 5가지 감각 가지고 경험적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5가지 감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것들은 선언적 정보겠죠. 여기까지 되셨니? 여기까지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다가 우리가 최근에 수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너희 내신이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예비고일 과정에서 풀었던 게 그대로 시험 범위로까지 나왔는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얘는 보면 알겠지만 2007학년도 지문이죠. 얘가 이제 엮여 있는데 일단 얘를 2015학년도 지문으로 엮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20페이지를 보시면서 지금하고 똑같은 걸 하실 건데 20페이지 읽어보시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인류의 지식을 분류하는 기준을 잡아보라 그랬었잖아. 일단 이렇게 잡으면 크게는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이고 다시 표상적 지식은 경험과 선험으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아마 읽어보시면 알 거야. 읽어보시면 뭔가 얘랑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성격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구나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20페이지를 갖춰가지고 문제는 안 풀 거야. 지문만 쭉 보시면서 이런 구조도만 한번 그려보실 건데 자, 이 구조도를 가급적이면 23페이지에 덧붙여가지고 2015학년도 칸트의 취미판단 이론의 구조도를 그리실 거야.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 잘 들어.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제일 유의미한 입시 결과를 내는 학교가 1등 해운대고 자, 그리고 이 지역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 위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 전사고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애들이 막 전사고를 간다고 용인 외대부고도 가고 하지만 상산고도 가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해운대고 현대처운고 포항대철고를 많이 가고 뭐 당연히 특목인 외고나 과고도 많이 가죠. 자, 이렇게 한 5손가락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정도 레벨인 학교에서 너희가 내년에 아마 치를 시험은 얘야.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건 1학년 또는 2학년 시험 범위야. 알겠니? 매우 높은 확률로 얘를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럼 얘를 건드리려면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뭐가 있어야 돼?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일단 이 수업 내용 필기 열심히 하면 표상적 지식이 생기는데 절차적 지식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가서 표상적 지식 발휘해서 절차적 지식 발휘해서 표상적 지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로 가서 구조도를 23페이지로 이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혹시 자신이 없으면 21페이지에다 그린 다음에 내 수업 필기를 23페이지에 엮어서 하셔도 돼요. 다 그린 사람은 저 보여주시고 저 간식 가져가세요. 문제는 풀지 마. 그리기만 해. 구조도. 그냥 21페이지 옆에다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1페이지 옆에다 다 그린 사람은 고개 들어보시면 제가 필기를 해놓으니까 참고하시고 선생님 지금 뽑히고 있죠. 문법. 자, 그래서 20페이지 지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중세의 종교 경전을 비판하면서 근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확립하기 힘들었던 감정을 아예 배제하던 상태에서 감정까지 다루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결국에는 이성, 감정 하나 덧붙이면 이제 본능도 있잖아. 근데 이 지문에 본능은 없으니까 녹색으로 할게요. 이것까지 다뤄줘야 우리 인간의 뇌의 구성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고 이성을 다루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본능을 다루는 뇌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칸트는 이성에 의해서 우리는 근대로 넘어왔으니 감정을 다루기 힘들어하는 근대 철학자들한테 야, 감정도 이렇게 다루면 돼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 20페이지 지문의 주제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퀴즈가 뭐였죠? 여러분이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지식 뭐라고 정의하고 뭐라고 분류할 것이냐. 그러니까 감정도 일종의 지식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감정 자체라고 볼 것이냐 뭐든 좋아요. 근데 어쨌든 분류하는 기준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칸트가 이제는 이성과 감정이라는 두 가지 틀로 잡아주고 있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칸트가 보는 근대는 이성 중시 사회였는데 감정의 가치를 제고해서 뭐를 규정할 수 있게 돼요? 근대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근대 인간은 뭐라고? 이성 더하기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겠다는 거야. 이건 현대까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현대라고 할 수가 있는 앞으로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정의할 수 있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고, 이게 바로 이륙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지문인데, 우리 인간, 우리 인격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맥락을 왜 정리해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상적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내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절차적 지식, 이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적 처리 연습하셔야 되는데,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야. 주제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 잡으시면 돼.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야? 미적 감수성이요. 미감적 판단력이요. 그러면 감정이라고 바꿔 쓴 거야, 나는 그거를.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였냐면, 뭐라고? 미감적 판단력이요. 또는 미적 감수성이야.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잡히는 건 아까랑 똑같다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를 다룰 때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지식의 유형이지. 지식의 유형은, 자, 뭐를 통해서 드러나죠? 차이로 드러나죠. 예를 들어보자. 어떤 차이야? 전자와 후자의 차이로 보이죠. 전자는 안다라는 말이 지식이잖아. 안다라는 말이 지식이잖아. 그런데 안다 중에 첫 번째 뭐라고? 능력의 소유는 지식, 어떤 지식? 절차적 지식. 정보의 소유는 지식, 어떤 지식? 표상적 지식이라니까. 얘를 그래서 빡세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이 단락도 마찬가지인데 현관에 똑같이 치면서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이 단락도 보니까 마지막 줄에 나오죠. 자,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법, 조직화. 그게 뭐야? 절차적 지식이야. 특정한 정보, 얘는 바꿔 쓰면 뭐야? 표상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즉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은 상호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표상적 지식이죠. 그런데 표상적 지식을 얻게 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뭐야? 절차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단락에 얘기했었던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바꿔 쓰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여기에 현관펜을 쳐서 집중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천재들이 정보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정보가 많이 빵 터졌죠? 어디 집중해? 반복되는 애들. 관련성 있는 정보들. 그래서 반복되는 정보에 집중 현관펜, 관련성의 체크. 그래서 반복되는 정보의 관련성을 잡으면 그게 바로 천재들이라는 정보 처리야. 그렇게 우리는 인류의 지식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여기까지 되셨어? 자, 이제 되셨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글의 주제가 분류지, 그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은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 경험과 선험이고, 말 그대로 감각 경험에서 나왔으니까 경험이고, 감각 경험 이전에 감각 경험과 상관없이 존재하니까 선험이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용에도 하면서 구조 처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처리가 됐던 거고. 자, 그럼 여러분 해주실 일은 뭐냐면 30초 딱 드릴 테니까 방금 현관펜 친 애들이 구조도로 그려진 이 과정을 눈으로 풀이 과정을 수학 풀이 과정 따라가듯이 국어 풀이 과정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풀이 과정을 눈으로 따라간 친구는 20페이지로 와서 제 풀이 과정 따라오시면 돼요. 자, 풀이 과정 다 따라온 사람은 저쪽 가서 자기 간식 가져가시면 되고, 그 아이스티는 적당히 뭔지 알 거고, 딸기라떼 시킨 학생들 알 거고, 네, 그래서 22페이지 풀이 과정 따라온 친구들은 저쪽 가서 간식 받아서 다시 자기 자리 착석해서 드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쉬는 시간 아니고 간식만 받아가시고 바로 수업합니다. 좀만 하고 쉴게. 좀만 하고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20페이지를 보실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이성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뭐야? 미적 감수성,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으니까 미적 감수성과 미감적 판단력은 동의어죠. 그리고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러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건 미적 감수성이고 뭐랑 비교하고 있어? 이성에 비교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글의 주제를 뭐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기존의 이성 중시 사회에서 감정의 가치를 높였다. 이성만큼이나 중요하다. 뭐가?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리는 미적 감수성이라고 불리는 감정이. 중세 사회에서 근대 합리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감정의 가치를 제고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배경식을 알고 있으니까 칸트가 결국에는 근대 인간을 정의를 해냈는데 자, 이성은 당연히 이미 그때 확립이 됐지만 감정까지 확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근 수능까지 이어지니까 이 이름을 잡아보라는 거고.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 왜 이 단락이 안 읽히냐면 몰라서 그러는데 자, 글의 주제는 이제 취미 판단 이론으로 이어져요. 흐름이 좀 바뀌어서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취미는 뭐냐면 미와 추. 미가 뭐야? 카리나. 추는 뭐야? 같은 니나야. 성은 나야.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또 좋다고 하는 애들은 또 이제 또 뭐 죄송해요. 말실수했어요 지금. 또 당황해 버렸네. 자, 모르는 게 낫습니다. 자, 그냥 베이노라고 할게요. 자, 카리나랑 베이노가 있습니다. 카리나 아름답네요. 베이노 좋아. 자,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의 명제형식으로 환원되는데 이성의 개념에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자, 규정적 판단이라는 애에서는 뭔지 모르겠으나 규정적 판단은 뭐예요? 이성 가지고 판단이 되는 애라 그랬죠. 규정적 판단은 어떻게 되냐? P가 S에 부여가 된대요. 취미 판단도 규정적 판단하고 비슷하게 자, P가 S에 부여가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규정적 판단은 어떻다는 거야? 여러 대상,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얘는 하나의 개별 대상으로만 한대요. 된 여기까지? 또 뭐라 그랬냐? 목적 없이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배경시 없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된 건데 여기서 세 가지를 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형식은 규정적 판단. 두 번째는 뭐냐? 객관이 아니라 주관.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 네 번째는 뭐냐? 목적이 아닌 순수.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배경식 바탕으로 같이 한번 엮어볼게요. 자, 이 단락을 보면 이제 글의 주제는 취미 판단 이론인데 취미 판단 이론하고 비슷하다고 본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규정적 판단이야. 근데 둘의 비교대조 차이점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칼이나 벨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 쓸 건데 취미 판단 이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감정, 미냐 추냐를 판단하는 거고 여긴 이성. 그래서 진리에 적합해서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거예요. 카리나와 베리나는 둘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규정적 판단, 이성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겠죠. 둘 다 저를 싫다고 하겠지만 둘 중 한 명 선택해서 나는 살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즉 무슨 얘기야 여기는? 주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객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다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대상에 적용하는 거지만 여기는 구체적이고 소수고 특히 하나의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 1번. 객관이냐, 다시 규정적 판단이다. 두 번째, 객관이냐, 주관이냐. 그 다음에 여기다 순수냐, 목적이냐. 그 다음에 취미 판단 이론은 규정적 판단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순수 예술의 반대말은 목적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목적은 문학 개념어들이 들어가면 돼.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작가의 표현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자의 수용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방이나 반영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목적 없이 순수하게 아름답냐 추하냐만 판단하래요. 자, 그리고 이 취미 판단 이론과 규정적 판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S는 P-이다인데 P의 속성이 S에 부여된다. 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 처리하는 기술을 알고 계시고 배경 정도로 갖춰졌으면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된다요. 여기까지 됐니? 쉬었다 할래? 이 지문까지 하고 오실래? 명령해 주세요. 쉽시다. 10분 쉬었다 갈게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표정을 읽어내죠. 그럼 지금 다루는 지문들이 공부를 좀 한 학생들한테는 되게 쉽다고 느껴지는 지문들이에요. 처음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좀 버거울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수업이 되는 건 좋은 거거든. 자, 시작해도 되죠? 좀 이따 또 쉬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20페이지에 1단락, 2단락. 자, 이제 3단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할 때 문학 공부가 되는 이유기도 한데 작품 감상의 준거가 공동체 차원이라는 거예요. 현감 쳐놓을까? 그걸 공통감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감적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다시 공통감이고 이게 공동체가 같은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법처럼 규범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지만 감정적 판단인 미감적 판단력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뭘 갖게 된다?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약간 모순되는 표현 같죠?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이요. 결국 뭐다 얘는 공동체의 공통감이다요. 주요 키워드는 현감에 다 쳤나요? 이게 다 패러프레이즈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여러분. 다 필기하셨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이제 3단락에 들어와가지고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러면 감정 판단에 있어서의 준거가 무엇이냐인데 잘 들어. 이건 당연히 미추니까 이게 객관이 되긴 힘들죠.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거야. 그런데 주관이 잘 들으셔야 돼. 개인 취향이냐 사회적 취향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개인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지만 사회성을 갖고 있으니 한마디로 얘를 뭐라고 정의하겠다? 객관적 보편성이 아니라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전공을 하시거나 하면은 들을 표현인데
전공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문학적 보편성 또는 문학적 규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이렇게 감정을 느꼈는데요. 왜 정답이 아니죠? 맞다니까. 근데 너 개인의 관점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해당 작품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를 처음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학습을 하다 보면 소위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거 이론으로 나올 건데 학자들이 연구를 쫙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가는지. 이게 원래 교육학에서 중요했던 건데 우리 지금 AI 시대 머신 러닝이라고 하잖아. 머신 러닝. 그러니까 그 머신 러닝처럼 이제는 기계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는 첫 번째, 행동 변화를 학습이라고 보는 행동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지식을 전달받는 인지주의가 있다고 봤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수업을 듣고 각자 뭔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학습자 각자 구성한다고 봤는데 이게 참 재밌게도 우리가 환경에 사회에 종속된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식들이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 사회 구성주의로 가는데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너희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격이 존재하잖아. 혹시 너희 챗GPT는 반말 아닌 존댓말 쓰니? 봐, 인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챗GPT도 뭐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그 학습이라는 것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죠.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내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이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환경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평가원에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배경서 정리해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좀 더 풍부해지셨죠? 지금까지는 되게 빈약했잖아. 얘들아, 지식을 분류해봐. 너무 빈약했잖아. 이젠 지식을 분류해봐. 자신있게 얘를 쓰실 수 있죠. 야, 이제 감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해봐. 이렇게 여러분이 풍부하게 쓰실 수 있게 되셨죠. 자,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 사실 이건 더 한 번 더 써오시는 거거든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오시는 과정이 꼭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듣고 과제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는 한 번 듣고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손으로 쓰셔야 돼. 야, 어디 갔어? 오는 거 맞지? 알겠어요. 다 같이 좀 기다려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해요. 좀 급하게 해버렸네. 자, 그래서 이제 4단락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칸트는 뭐에 대한 답을 했다?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은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니?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세계. 세계라는 건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요. 경험과 반대말이 선험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험의 대상은 보통 초월적 세계 같은 걸 의미하거든. 일단 이 개념을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니?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단락은 그냥 의 정도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죠? 됐니? 여기까지? 예, 의라고 얘기하시고 칸트가 그런 의의가 있다. 여기 보면은 오늘날 미적 감성이 심한 견해로 펴져 있다. 칸트를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한다. 칸트에서 찾는다. 논변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칸트의 의 얘기하면서 끝났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죠? 마지막 4단락은 칸트의 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자, 봐봐. 지문을 이렇게 뚫었잖아. 그러면 지문 뚫지 말고 지문 들어가지 마. 그냥 문제만 풀어봐. 그래서 20번하고 22번 지금 한 문제당 1문 드릴 테니까 문제 푸실 건데 지문 들어가지 말고요. 구조도 그린 것만 가지고 풀어보세요. 구조도 그린 것만 보면서 선지 판단하면은 의외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문 보지 말고 이제 판단을 하라 그랬는데 아마 지문 보고 판단했으면 좀 더 정답률이 올라갔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차이점을 좀 느껴보시라고 집에 가서 문제 푸시면서. 자, 아까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라 그랬었는데 자, 봐봐. 지금 1번 선지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는 미관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표를 그려서 취미 판단 이론에 따른 미감적 판단과 규정적 판단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지금 감정에다 초점을 두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 판단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발췌도로 가셔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성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겠니? 이성이? 자, 그러면 2번이 어디서 틀렸는지 발췌도로 찾아봐요. 시작. 자, 여기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니? 빨간색으로 현감에 적으면. 자, 이성의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치를 구성하는 것이 규정적 판단이라며요. 그런데 이성이 한 지식이 또는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치를 구성한다 그랬었잖아. 개념의 한계로 인한 객관적 타당성 결여. 어딨지 그게 도대체? 자, 벌써 봐봐. 없는 정보를 찾으려고 들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애당초 이 정보가 없고 없으니까 판단도 안 되는 건데 두 가지로 접근이 돼. 첫 번째는 평가원 수준의 배경 지식. 즉 이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이성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겠어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는 게 이성이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평소 하시는 그냥 내용 일치, 발췌도. 자, 어쨌든 둘 다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뭔가 지문에서 해결을 하면 외워야 될 게 없는 것처럼 느끼고 공부가 거기서 끝난다고 느끼시니까 마음이 편한 건지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실력이 늘질 않아 얘들아. 왜냐면 내용일치는 시험장에서 지문 보고 그냥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험장 외부의 공간에서 외부의 시간에서 시험장을 대비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쌓아가든 이게 정답이 되는 원리를 잡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용일치이기도 한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주제가 감정이니까 이성 정보는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자.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3번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자 객관적이었어요? 얘는 주관적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하나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선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봐봐. 미적 감수성 개념적이냐 비개념적이냐 객관이냐 주관이냐. 그런데 알다시피 글의 주제였던 미적 감수성, 미감적 판단력은 뭐였어? 주관이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조도 그린 것만 가지고 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조도는 소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구조도 소화도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는 구조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연습을 하시라고. 자, 네 번째. 근대 초기 합리론을 이끈 게 아니라 근대 초기 합리론과 대립적이었죠.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만 따졌고 얘는 플러스 감정까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고 이게 마지막 4단락의 의까지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해보세요. 두 번째,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하고 분류해보세요. 세 번째, 국어 영역이 무엇인지 정의해보시고 고득점을 위한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좀 이따가 이건 쓸 시간 드릴 건데 이제 슬슬 자기 손으로 이게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던지는 질문들이 다 지문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용일치해서 정답만 고르다 보니까 머릿속에 회로가 지금 안 서 있는 거거든. 자, 문제 쓰시고 좀 이따가 답도 쓰셔야 돼. 인간에 대한 정의, 지식에 대한 정의와 분류, 국어 영역에 대한 정의와 고득점 방법을 여러분이 논술하시면 돼, 좀 이따가. 자, 28번 볼 건데 취입 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 S는 P이다 꼴이고 P의 속성이 S에 부여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하나씩 보자. 장미는 아름답다.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번 주관이어야 되고 2번 단일 대상이어야 되고 3번이 뭐였죠? 순수해야지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자, 대립되는 개념 써보자. 주관과 대립되는 개념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객관 안 된다 그랬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목적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5번을 왜 틀렸어? 부여되는 속성은 어떤 속성이어야 돼? 부여되는 속성은 미 또는 추가 부여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판단해보자. 5번은 왜 취입 판단이 안 되니? 취입 판단이니? 취입 판단이 아니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발췌독을 하면 여기에요. 대상에 대한 지식. 그러면 액자식 구조라는 거는 개념 지식이죠. 그래서 일단 취입 판단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거야. 목적이거나 지식이 덧붙어 있어서. 자, 4번. 취입 판단에 해당하니?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4번일 때 왜? 이건 목적이잖아. 권선징악이라는 사회적 목적이잖아요. 자, 3번은 뭐가 틀렸어?
모든 예술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모든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단일한 걸로 바꿔줘야죠. 2번은요. 유용하다도 목적이지 순수하게 아름답다 추하다가 아니잖아. 맞니? 얘도 여기 나와 있는 유용성 같은 거. 됐죠? 그래서 일부 발췌독이 필요하긴 해. 이렇게. 자, 1번 선지 판단하자. 얘는 취임 판단에 해당하니? 해당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가 수로의 속성에 부여가 되고 아름답다 추하다는 주관이고 이 장미라고 단일했으며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순수한 목적만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되셨을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나오셨다? 4번 나오셨고,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에 대한 취임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자, 봐봐.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 자, 개념적 규정은 여러분, 규정적 판단은 객관이었고 얘네는 주관이었잖아요. 맞니? 얘가 얘를 판단을 가능하게 하니 못하니? 못하지. 취임 판단을 하기 위한 별도의 뭔가 필요했잖아. 그래서 1번 끝나버리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봅시다.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어떤 능력의 소유는 이 지문에서 뭐라고 바꿀 수가 있었어? 절차적 지식이요. 정보의 소유는 표상적 지식이요. 절차적 지식이 다른 지식 유형은 뭐야? 표상적 지식이 기반이 되지 못하죠. 2번 끝이네. 너무 쉽네. 됐니? 자, 그 다음 질문 갑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볼 건데 정보의 소유죠, 얘는. 정보 소유니까 표상적 지식이죠. 여기도 정보 소유 표상적 지식이죠. 자, 이거는 강용욱 씨야. 능력 소유잖아. 절차적 소유죠. 그래서 3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왜 4번이 헷갈렸냐? 발췌독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발췌독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니? 그렇죠. 수학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이라고. 대신에 선언적이면서 표상적 지식이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 3번 어렵지 않았을 거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사실 이 지문은 35번은 이제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이것도 사실 배경 지식인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론이라는 건요, 경험주의야. 그러면 사과라는 일, 대상이 있죠. 사례가 있죠. 사례를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오감에 의해서 감각 경험하면 그 감각 경험한 데이터가 뇌로 가죠. 그럼 뇌에서 무슨 처리를 거치니? 귀납 처리를 거쳐서 아, 얘는 사과야 라고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대상 사례에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나가는 이거를 우리는 귀납 처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필기해 놓으세요.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봐. 지금 이 순서대로 정보가 주어지는데 감각 경험적인 성격이 3번을 거치면서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세계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라 그랬죠. 그럼 봐봐. 자연세계에 대한 일반 법칙은 4번을 얘기하겠지. 일반 법칙이니까. 경험적인 성격은 아까 2번에서 만들어졌지. 4번과 2번이 같으려면 2번에서 3번을 거쳐 4번으로 가니까 3번이 뭘 해줘야 돼요? 축소, 확장, 변화, 유지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유지를 해줘야 2번의 감각 경험적 성격이 4번으로 그냥 가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3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셨을까? 좋아, 이해되시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우리 8시 정각에 끝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26페이지를 풀어나가는데, 앞선 지문들 내용이 있어야 이제 소화가 돼서 제가 얘를 끌고 온 건데요. 자, 그래서 1단락 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두 종류로 나누죠. 모험으로 나누니, 경험적 지식과 경험과 무관한 지식으로 나누죠. 글의 주제는 경험과 경험 무관한 것이야 경험적 지식이 1단락 과학적 지식이라고 그 중으로 좁혀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과학적 지식이야, 과학적 지식이야. 그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번 가설 단계에서 2번 논리적으로 도출을 해서 3번 만들어진 예측을 4번 관찰 실험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넘버링을 해놨는데 문장 구조를 잡아보면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다시 1. 가설로부터 자 1번으로부터 2번이 도출이 되고 그렇게 도출된 결과물이 3번 예측이고 그 3번 예측을 관찰 실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4단계로 과학적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논리 실증주의자는 그게 참이라고 판정이 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틀리다는 false F죠. 근데 틀리지 않는 거니까 false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false가 아니면 참이어야 될 것 같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치는 참 아니면 거짓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이 벌써 얘를 설계한 게 뭐냐면 18학년도 그 이후에 20학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치는 참 아닌 거짓으로 우리 OX 판정만 한단 말이야. 특히 수학 국어도 막 OX 판단하고 있잖아. OX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야 이건 O일 수도 있고 X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는 언제 X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2, 고3쯤 돼가면 어떻게 돼?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것도 있어야 돼요. 뭔 소리야? 어떻게 참이면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거를 차분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배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콰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1번 과설만 가지고 2번 논리적 도출을 통해서 3번 예측을 검증할 수 없다고 본 건데 자 그러면 반박하려면 반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가설만 가지고는요 2. 3. 예측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왜 그런데? 이유가 있대요. 보니까 가설 1-1이라고 하면 1-2인 기존 지식에 1-3 조건 등도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1. 예측이라는 거는 예측이라는 건 1. 가설에다가 기존의 조건, 기존 지식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 도출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3단계가 거짓이면 1-1 가설이 문제인지 1-2 기존 지식이 문제인지 1-3 여러 조건이 문제인지 아니면 1-1, 2, 3 간에 조합들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싹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실험의 대상은 뭐야? 1-1, 1-2, 1-3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총체주의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줄글로 읽고 처리하니까 머릿속에 수학의 풀이과정처럼 일목요연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목요연하게 도식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건데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어디서 봤는데 그 동시통역사들이 막 동시통역을 해요. 근데 얘들아 동시통역사들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한다 그러면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게 불가능하대. 그 동시통역사들이 막 뭐 쓰고 있대. 그럼 봐봐.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다 쓰고 있을까? 아니래요. 그린대요. 기호나 함축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 얘기야. 수능국어도 똑같이 우리가 도식화, 기호화해서 풀이과정, 사고과정을 전개할 거야. 그래야 수학처럼 풀이과정, 사고과정을 교정할 수 있는 연습이 돼요. 이걸 자꾸 귀찮다고 밀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평생 국어 성적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면 못 뚫고 올라간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구를 연습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수능국어의 절차적 지식, 능력의 소유를 연습하고 있는 거고 1단락은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야. 그럼 1단락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지식을 경험과 선험으로 분류를 했고 이건 좀 있다가 3, 4단계에서 문제가 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다시피 경험, 선험은 계속 문제가 되는 주제죠. 자, 그러면 경험과 선험으로 일단 분류를 했는데 그 경험적 지식 중에서도 과학적 지식을 주제로 다루겠대. 자, 과학적 지식은 1. 먼저 가설이 있고 1, 2. 논리적으로 예측이 도출이 돼서 4. 경험적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나면 논리실증주의자는 오케이. 거짓이 아니면 포퍼는 오케이 한다는 얘기죠, 지금. 맞지? 논리적 참.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단락에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기억을. 니은이. 자, 그럼 비판했다면 비판은 항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비판한 지금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왜 비판을 했을까라고 한번 봅시다. 왜 비판을 해놨는데, 자, 똑같아. 지금 똑같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이 될 수가 없다, 예측이. 왜요? 자, 가설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지식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이 돼서 나오는 거다. 따라서 얘가 참이라고 발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거짓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 셋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판정을 해야 된다. 너희처럼 가설 하나만 다시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베껴 그리시면 1단락, 2단락 지문 읽으셨을 때 이해도나 소화도가 확 달라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몇 지문 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과제로 여러분이 하루에 2개씩 해서 오면은 12개 해오잖아요. 12개 정도 하고 나면 한 10% 정도 경험치가 쌓여. 이렇게 해서 한 10주 정도 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누적 경험치가 100%가 짠 하고 쌓이면서 3월달 첫 시험이나 여러분 딱 3월달 됐을 때 한번 레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경험을 딱 하시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필기 정리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되셨으면 이어서 3단락, 4단락인데 3단락은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인데 자, 일단 논리실주의자 포퍼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언과 경험으로 나누는 애들인데 읽어보니까요, 콰이는 뭐해? 선언 경험을 안 나누고 다 경험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단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논리실증주의 포포는요, 경험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분류책인 선언과 경험으로 나눈다면 콰이는 어떻게 나눈다고? 전부 경험으로 바꾸겠다고. 대신에 대안으로 뭐냐면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분류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중심부 지식은 변화가 작은 애들, 주변부 지식은 변화가 큰 애들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보면 알아. 됐어? 읽어보면 이 얘기야. 근데 이 말 말고도 뭔가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순환 논증에 대한 얘기를 지금 4단락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3단락에서 길게 얘기하는데 니네가 어차피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지문들, 이후 평가원 기출들하고 엮어서 보시면 잘 처리가 돼. 자, 결과적으로 보냐면 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도 얘기했지만 한계인데 자, 경험도 필요 없이 A는 A지 어떻게 A가 아니겠어라는 너무나 명백한 진리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문항 설계를 보면 이 한계를 가지고 한 문제를 딱 만들어놔요. 그게 몇 번 문제였어? 그게 바로 이거. 마지막 5단락이 총체주의의 한계였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걸 명백하다고 분류할 수가 없다잖아. 그게 몇 번이야? 5번이죠. 니네 얘기대로 자, 이거는 총체주의의 중장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종류가 다른 게 있다라고 반박 사례로 마지막 5단락이 나와 있잖아. 얘는 아무리 봐도 경험적 지식이 아닌데 아니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는 걸 눈으로, 코로, 혀로 봐야 확인이 되냐고. A는 A지. 맞잖아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니네는 그것까지도 경험적 지시라 그랬으니 너희는 그걸 분류를 못 해냈어. 정답 5번이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게 정리가 되시면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특히 경험적 지식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 선험적 지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과학적 지식을 할 때 뭘 얘기하겠어? 뭐라고 얘기하겠어? 경험적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경험적 지식은 사례 하나하나를 검증해서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개별적인 사례 하나를 누적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둘 다 yes라고 대답한단 말이야, 얘는. 자, 두 번째. 경험을 통하여 가설을 실험할 수가 없지. 1단계 가설, 2단계 논리, 3단계 예측을 통해 경험, 관찰 등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 통해서 가설 실험할 수 있는가? 둘 다 노라고 한다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 끝인 거예요. 자, 여러분 3번에 대한 대답을 해봐.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되는 지식은 기억 애들이 얘기하는 선험적 지식이죠. 니은은 당연히 노라고 하겠죠. 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기억은 yes지만 니은은 no죠. 이유는 뭐야? 1-1 가설에 1-2 여러 가지 지식에 1-3 여러 가지 조건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풀었고 연결했었던 뭐가 연결되는 게 보이니?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종류. 자, 아시다시피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자, 여기를 경험이라고 보고 여기를 선험이라고 보는 거. 이거 누구야? 기억 관점이죠. 근데 니은 관점은 둘 다 경험으로 보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경식으로 쌓였던 지문에다가 이 지문이 엮이는 걸로 보셔야 돼. 얘들아 1분 안에 끝낼 거야. 좀만 집중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필기 따라오셔야 되고 혹시 밀착톡 개설 안 된 사람 손 다 되셨죠? 제가 그래서 밀착톡 등으로 전달해 드릴 거고 자 이제 봐봐 총체주의는 뭐야? 너희가 얘기하는 가설에서 논리적 도출이 안 되는 이유는 기존 지식의 여러 가지 조건을 안 따져서 바꿔 얘기하잖아? 기존 지식 여러 가지 조건 다 따지면 오케이지. 그게 5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반박 근거가 뭐예요? 1-1 예측, 가설 1-2 기존 지식 1-3 조건 모두 수정해야 되기 때문이지. 자, 얘가 거짓 밝혀졌어? 모두 수정해야죠. 이게 모두 수정한다잖아. 모두 수정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중간에 나왔던 순환론이야.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내용이. 자, 그런데 순환론이라는 거는 논리적 오류예요. 따라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게 4번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순환론의 근거에서 비판한 거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 안 되라고 이렇게 수업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갖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교재 그대로 들고 오세요. 빨간색 교재랑 두 개 앞으로 배포 안 한다 얘들아. 빨간색 교재 둘 다 들고 오시고 그 노트까지 들고 오세요. 과제는 빨간색 교재고 본교재는 이거야. 그럼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